오늘은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시는 좋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금리를 뭐 엄청나게 내렸고 각 국이 풀 수 있는 돈은 열심히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증시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100% 증시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나라 증시의 약세를 그냥 놔두고 보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시가 많이 내렸을 때 정책 당국에서 강력한 부양책을 실시하기 마련이고, 이번의 경우도 그러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금리를 내렸는데, 그리고 돈을 풀었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르냐, 쓸데없는 듯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MF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라나요? 참고가 되실라나요? 여러분, IMF 때 우리나라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지요. 그리고 기업이 줄줄이 이제 도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처음 하던 시기라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97년이었습니다. 97년 1월 달에 한보철강, 지금의 현대제철이죠. 그 한보철강이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한 4월쯤인가 기아자동차, 그 지금 현대차로 인수가 됐지만 그때 기아자동차는 독립기업이었거든요. 그 기업이 이제 부도가 났었고, 뭐 화인이 뭐니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줄줄줄줄 어느 정도 좀 잠잠하는 것 같다가 10월부터는 아예 정말로 하루에 하나씩 기업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97년 12월에 IMF랑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은 것이고,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을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주가는 11월 달에 급락을 했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는 이제 돈이 좀 들어오는구나, 괜찮아지는구나, 이래서 주가가 하락을 멈추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지금은 일상화된 뭐 기업의 재벌 기업의 부채 비율을 당시만 해도 한 400%쯤 됐거든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200% 이하로 1년 안에 낮춰라, 무슨 뭐 계열사 간 지급 보증을 중지해라, 기업의 공시도 지금은 의무적으로 1년에 정기 공시를 4번 하지만 그때는 1년에 2번 했거든요. 그것도 2번에서 4번으로 늘려라. 그리고 외국인 투자 한도도 100%로 늘려라. 이게 다 IMF가 우리나라에 구제금융을 주면서 했던 그야말로 숙제였지요. 뭐 한계 기업을 퇴출시켜라. 이런 조치들을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다 수용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는 그 첫 달에는 뭔가 좀 새롭게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조금 좋아지겠거니라는 생각을 했다가 다시 증시가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저점인 280포인트는 98년 6월에 280포인트를 찍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점을 해결을 하는데 왜 시장에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일까? 정말 증시는 완전히 뭐 제로가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은 IMF 이제 구제금융 신청을 받고 바뀐 정권에서 그 IMF 정책을 100% 수용을 하면서 굉장히 그 구조조정이라든가 IMF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변화하던 시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체질 개선의 과정이 98년부터 일어났습니다만, 증시는 6개월 동안 반응하지 못하고 최저점을 98년 6월에 찍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때를 바닥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비리비리 하다가 결국
나라 망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더 많았었죠. 그게 그해 말에 결과적으로 한 4배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이제 급격하게 12월에 있었지만 하여간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이런 조치, 좋다 나쁘다로 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서 반영되는 것은 시차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가 조금씩 그 바닥을 탈피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